김은지의 뉴스인 1월 11일 두 번째 코너는 이현주 의원과 함께하는 언주 6월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경험한 이현주 전 의원이 뼈있게 정치를 읽어드리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감기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도 얼굴이 좀 창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막 오한이 감기 아이고. 때문이 아니고 또 이번에는 이제 배탈 때문에. 진짜 너무 이제 정치 스케줄 본격적으로 더 바빠지니까 몸 돌볼 시간이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 한 몇 년 전하고 다르구나 이게 하루하루가 이런 생각. 아이고, 네. 의원님 얼른 쾌차하십시오. 사실 방송 직전에도 병원을 갔다 오셔가지고 사실 진짜 투혼을 발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병 투혼이라고. 네. 금방 여기서 라꾸라꾸해서 좀 누워 있다가. 네,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의원님 진짜 다음 주에는 꼭 쾌차하셔가지고 뵈었으면 네, 좋겠어요. 괜찮겠죠. 뭐 네. 어쨌든 그냥 약간 그 장염 같은 거라니까. 네. 아이고, 그러실게요. 게다가 계속 이제 연속으로 출판 기념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제 막 몰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부산, 창원, 서울 이렇게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탈이 났나 봐요. 그 무리한 스케줄에다가 또 어제는 사실 끝내고 집에 가서 쉬었어야 되는데 또 이제 도와준 사람들하고 뒤풀이하고 집에 갔더니 이제 아들은 내가 며칠 동안 없었으니까 내가 해주는 뭘 먹고 싶은 거야. 계속 뭘 해달라 그래갖고 1시까지 뭘 하다가 잤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뭐라고 해야지 우리 남편한테 나 힘드니까 좀 해줘 자기가 이랬더니 네. 딱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더라고. 아이고, 이 정치하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그죠? 분투하는 건지를 잘 보여주시네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먹힌 마음들의 그거지 뭐. 참나. 네. 의원님 근데 뭐 출판 기념회에서는 좀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 주셨어요? 이제 뭐 사람들이 특히 저는 뭐 서울이 되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어쨌든 그 동안에 이렇게 저하고 인연 맺고 이것저것 이제 뭔가 하고 또 저를 그 잊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략 문자를 한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한 몇 년 전에 저하고 무슨 일 했던 분, 무슨 협회, 뭐 단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제 그분들 다 한 말씀씩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가장 인상에 남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 말씀 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한테 묻는 게 제일 많았죠.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렇게 그 보면 이렇게 그 왜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래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자기들은 뭔가 막 그 윗사람이 뭘 해야 돼 이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예. 오늘 2심 유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법안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자기 소관부서 아니라고 막 싸우다가 뭐 복지부, 환경부 그죠? 산자부. 근데 나중에 이제 산자부에서 그거를 뭔가 개선안을 만든다고 전환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단추 같은 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걸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뭐 유해 물질 검사 해야죠. 근데 다 좋긴 한데 이 단추가요 한꺼번에 다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해갖고 또 상인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네. 소상공인들이. 이야기를 약간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의원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못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거 된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보고 이런 것들 제가 신경을 그때 많이 쓴 편이죠. 네. 그래서 다 오셨어요. 출판기념회 오신 분들이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예, 돌아가면서 그래서 예. 그런 에피소드도 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국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네.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국민에 대신해서. 네. 당부와 바람을 많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빨리 나으시라고 이야기를 써주고 계십니다. 들국화님께서 네. 빨리 치료받고 좋아지시길 바래요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어제 제 출판 기념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렇죠. 질문을 하셨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6시간 전에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아, 진짜? 역대급 반응이 왔습니다. 오. 많은 분들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도 1,700명 넘는 분들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이 뭐였을 거라고 보세요? 나 궁금한데. 뭐예요? 민주당 입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복당이잖아요. 복당. 그러시게요. 예.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권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였고요. 네. 이준석 신당 입당 세 번째. 그리고 국민의힘 잔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사실상 네. 그 특히나 이제 댓글들 보면 아 내가 이현주 의원이라도 정말 고민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소속 출마가 제일 멋있는 선택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좀 당선이 어렵다라고 보고 뭐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일 멋있는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선택이긴 해. 사실은 그냥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소속을 잘 안 찍으시더라고요. 네,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그 의원님 고민의 구체는 언제 정도 결정을 좀 하실 예정이세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네네. 저는 다음 주 초에는 잔류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요. 잔류라 하시면 국민의힘에 네. 잔류할지 여부 자체를 일단 결정하신다. 뭐 정리하려면 다음 주 초에는 정리해야 되지 않나. 네, 당적 부분. 네네.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좀 뭐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네. 마음이야 많이 떠났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는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다음 행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뭐 수일 내로 결정해야죠. 그럼 다음 왜냐하면 주에 이제 또 선거가 또 다 돼가고 그렇죠. 또 뭐 그 옵션 중에서 그냥 안 나갈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어저께 어떤 분이 막 화내시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뭘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시긴 하네요. 그럼 저희가 계속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질문 드린 게 있으니까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가서 투표하시고 싶은 분들은 투표하시고요. 또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더 업데이트해서 이현주 의원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할게요. 네. 어쨌든 그 국민들의 민의 결국은 그런 게 그래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출판기념회 하면서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리할 때가 다 됐구나 이런 거. 왜냐하면 거의 이것도 최초 공개. 그런데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심지어 민주당 분도 막 오시는데. 진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세상에 국민의힘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민의구나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큰 흐름이 어떻든 간에 뭐 3당이든 불출마든 민주당이든 뭐든 다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것처럼 출판기념회 오시는 분도 그렇더라. 어떤 너무 놀랐어요. 민의의 반영을 보셨다. 그렇죠.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아직 내가 탈당도 안 했는데 야 정말 안 오는구나. 그래서 되게 좀 사실은 좀 충격도 받았어요. 네, 오늘 MBS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부 심판론에 대한 기세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어제 자리에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본격적으로 저희 좀 뉴스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어쨌거나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인데요. 예전에 좀 같이 일해보신 적도 있으실 테고요. 초선 요거 좀 넣고 세워놓으십시오. 저는 뭐 초선 이럴 때는 같이 일도 했었고 또 탈당한 이후에 제가 국민의당에서 수석 원내부대표 원내 수석부대표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이제 저기 국무총리 네네. 하셨죠.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어떻든 간에 국민의당이라는 건 살짝 민주당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탄핵 이후에 개혁 연대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한 거지. 왜 오늘의 선택이요? 왜 3의 길 얘기하시지? 그때는 제3의 길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쵸,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 개혁 연대라든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다당제 얘기, 다당제 그다음 제3의 길 이런 거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출마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런 탈당 얘기를 기자회견? 예. 탈당 기자회견 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그래가지고 하셨죠. 내가 하는 말인가 봐. 이 얘기는 마치 제가 거기서 무슨 기자회견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주체가 이제 그 이낙연 대표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언제부터 저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 생각은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잘 읽어봤죠.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전에 생각이 없었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뭐 생각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런 설득력은 좀 오늘 못 느끼셨다라는 그냥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저처럼 사실은 굉장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때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할 때 저는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또 실제로 비판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도 제3당에 계셨었으니까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네, 그런 설명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원칙과 상식의 그 의원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좀 서운하실 수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문자 폭탄 이런 것도 많이 받았다고. 근데 사실 저는 3만 개 정도 받았는데 이분들 보니까 저의 한 10분의 1 정도 받았던데 그거 가지고 못 견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든 간에 그런 거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쨌든 뭐 공천 때문에 나온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뭐 그래도 민주당 큰 당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 추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역이 밖에 나와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싶진 않다. 뭔가 있겠지. 사정이. 다만 이낙연 대표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 대의명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사람들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지금의 어떤 큰 흐름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서 조금 더 심판의 힘을 보태는 거하고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차원의 말씀이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야당일 때는 좀 참지. 나중에 여당일 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여당 될 때. 그러면 그때 진짜 여당 될 때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나온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야당일 때는 탈당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야당일 때는 웬만하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심판 여론 때문에 그냥 민의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서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전 나머지 세 분은 그래도 뭐 어쨌든 뭔가 나름 자기 결정이니까 존중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걸 설명 못 하시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신당이 그죠? 네. 근데 또 와중에 윤영찬 의원은 또 잔류를 선택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좀 해석도 많았고 오늘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그 질문이 있었어요. 원래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히기도 하고 하니까 윤영찬 의원의 선택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원칙과 상식 3명 나간 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박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쉬운 길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래서 저 옛날에 탈당할 때 먼저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생각도 나고. 아, 진짜 겪어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누가 탈당 물어보고 뭐 사람들 언제 탈당하고 갔냐 이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탈당이라는 거는 탈당해야 하는 것이다. 열어볼 때까지 모른다. 그날 아침에 다 바뀐다. 진짜 윤영찬 의원 사례가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같이 얘기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더 주도해 놓고도 나중에 혼자 속 빠지기도 하고. 의원님이 직접 겪어보신 일이라는 거죠. 네. 참 현실이지 뭐. 현실. 비정하기도 하고 현실이고. 제가 책에서 그 얘기 썼어요. 서문에. 근데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뭐 어리석은 나를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냐. 정치의 현실을 그때는 좀 이렇게 초선 재선 이럴 때에는 그리고 이렇게 그 큰 당 안에 이렇게 있어서 밖에서 세파 풍파에 시달리기 전에는 그걸 잘 모르죠. 네, 그런 현실을. 결국 제일 큰 관심은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준석 전 대표까지도 합쳐지는 거 아니냐 이 전망이잖아요. 제3지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죠.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게.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반윤 구도가 조금 흐트러지는 느낌도 좀 있고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은 모르지만 이낙연 대표하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나와서 신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이제 지분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되면 되게 안 좋잖아요. 예전에 바른미래당 할 때 안철수 대표랑 이승민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지분 싸움 막 하고 공천 싸움 하다가 정말 처참하게 끝났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얻고 있다가 그때 그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은 최소화하는 게 좋고 일각에서는 그거 얼마든지 그런 걸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되게 오랫동안 함께 산전수전 겪어왔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이제 이념이라기보다 어쨌든 아젠다라든가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그럴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세 그룹인데 한 두 그룹까지 모르겠지만 세 그룹이 다 같이 하기가 정말 힘들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네, 하여튼 네 그냥 너무 무리는 안 하는 게 좋다. 확장하려고 너무 무리하다가 오히려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들을 잃는 수가 있다. 네, 두 그룹이라 하시면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인가요? 아무래도 원래 민주당 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연대를 하든지 하면 몰라도 만약에 의원님한테 러브콜이 오면 고민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체가 전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구도 속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구도인지 아니면 좀 깨름직한 구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도란 차원에서 사실 원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하시고 한때 잠깐 대화도 나누시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가셨잖아요. 이제 지역구가 이제 3당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에 가서 지역구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는 하는데 한편 근데 이제 보수 정치가 사실은 민주당은 보수 정치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어쨌든 뭐 친명 비명 내지는 뭐 수박 논쟁 이런 게 있긴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때보다는 정도가 굉장히 약해진 건데도 지금 현재 당하는 사람들은 또 힘들 수도 있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저는 그 정도가 국민의힘은
차원이 다를 텐데. 이상민 의원이 잘 버티실 수 있겠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독재잖아요. 그냥 보수 정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독재까지 네, 독재라고까지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독재죠. 거기다가 비대위원장 그냥 아무나 막 오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와서 막 대놓고 하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이라든가 비대위원이라는 걸 자기가 혼자서 막 임명하는데 내정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국민의힘은 이제 좋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바야흐로 이제 차기를 바라보는 한동훈 당 또는 검찰당 이거를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난하게 그 세력들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경선 속에서 그거를 벌써 짜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무슨 그게 있어요. 결국에는 한동훈한테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엎드리든지. 이게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의 지금 상황보다 덜하냐. 전 차원이 다른 문제다. 거기다가 이것은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쨌든 민주당은 그 반윤으로 뭉치자 이런 명분이라도 있는데 여긴 뭐냐 그냥 검찰당 만들겠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뭐 그런 거고 실제로 또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민주당의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낙연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정치를 했나요? 당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당을 장악하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당을 송두리째 뺏어간 당을 송두리째 저는 껍데기만 남기고 다 죽여버린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인재들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보면 참 저도 국민의힘에 온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민주당은 어쨌든 막 싸우고 뭐 핍박도 받고 하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공격도 하고 그죠? 안에 이제 내부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 원칙과 상식도 만드시고 발표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런 그룹이 있습니까? 없지. 뭐 이준석 대표나 저나 유승민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내놓은 사람들 뭐 내지는 뭐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약간 그런 걸 기대했던 김웅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불출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정말 이건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검찰 세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독재고 정말 사람을 그냥 무섭게 하는 거라서 어떤 집단적으로 막 왕따시키는 이런 어떤 민주당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사실 차원이 달라요.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둘 다 겪어보신 입장에서 정말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뭐 민주당도 뭐 그런 것도 전 그때 더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당대표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20% 초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 가지고는 총선을 못 치른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비대위원장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조금 2016년 지금 말씀하시는 그쵸. 게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문자 폭탄 숫자도 적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 좋은데 국민의힘에서 버티실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다 좋은데 이상민 의원한테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줬는데도 가셨다.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은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서 나오셨다면 여기를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런데도 이상민 의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솔직한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은 딱히 말씀은 없으셨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게다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아까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 문제 제기해 주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도 오히려 지금 특정인을 중심으로 당이 이제 심지어 독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새롭게 영입하는 인재들이 여러모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실 텐데 뭐 박은식 비대위원 발언이나 박상수 변호사 발언이나 인사 문제 왜 자꾸 벌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치를 모르는 거죠. 누가 한동훈 위원장이요? 예. 저분들이 정치를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영입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게 검증이 될 것이냐. 물론 재산 문제나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당연한 전형적인 검증 사항들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검증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과거 발언이나 전적 이런 그렇죠. 것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정치를 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뭐 온갖 이제 어쨌든 호불호들이 있고 이미 그죠? 그런 걸 감안한 상태에서 영입하는 거지만 저 경우에는 그냥 신선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신선과 완전 다른 얘기가 막 나오면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조금 가까운 사람들인가? 이렇게 뭔가 팬클럽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박상수 변호사인가요? 여하튼 예, UPI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이제 위원장 팬클럽 이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 SNS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네. 저분 왜 이럴까?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폭한다고 방송을 오셨는데 그래서 방송 같이 하면서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학폭하는 거를 동시에 한 건 아니고 이제 내 앞엔가 뒤엔가 학폭 상담 이제 학폭에 대한 사례 그런 변호사로서 자기 역할을 하셨을 그래서 때. 그리고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분 어떤 분인가 이랬는데 이제 SNS 같은 데서 보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추앙하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아주 강한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들이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뭔가 말씀이시죠? 어떤 공통점 이미 어떤 그룹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지만. 안 그래도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요, 그 이제 서민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진이 3명이나 이번에 이제 영입됐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서민 교수가 그러면 지금 배우인가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나 박상수 변호사나 이제 민경우 전 비대위원 낙마하긴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 유튜브에 나왔다라는데 그 유튜브 쪽에서는 그냥 그분들 잘해서 영입된 거지 자기네 방송과는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 영입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이게 컨셉이 뭐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저분들이 그 X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X세대의 민경우 비대위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아마 X세대일 거예요. 90년대 학번. 박은식 비대위원은 더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X세대의 특징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문화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분방함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왜 다 법률가고 왜 다 좀 약간 그런 또는 운동권을 비판하지만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실은 운동권 굉장히 과격한 운동권 출신이고 그래서 왜 자기도 운동권이면서 운동권을 비판하고 그러면 운동권이 기득권이라서 비판하는 건데 뭐 운동권이 운동을 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했다고 너무 기득권화되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 물고 먹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온 운동권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득권화 됐다고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본인은 왜 기득권으로 들어가실까. 그렇게 비판하면서 밖에서 비판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신지는 알겠습니다. 남은 그러니까. 자기나 되고 남은 안 되나? 자기도 운동권이면서 X세대 아니시잖아요, 저분은. 네. 뭐 지금 서민 교수 유튜브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지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튼 이렇게 인선과 관련돼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지방 일정들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 일정 자체가 화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패션과 관련돼 있는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 의원님도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그 1992년 티셔츠를 보고 그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그 해를 기념하는 거다라는 해석에 좀 동의하시나요? 근데 롯데 자이언츠 응원하러 간 적 있을까? 저분이? 의원님 혹시 롯데 팬이세요? 저는 아빠 손잡고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때 최동원 그때 뭐 난리였지 부산에서. 롯데 팬이었는데 요새 너무 심하게 못해가지고 좀 싫어졌어. 너무 못하더라고. 찐 진짜. 말씀이시네요. 너무 못하는 거야. 상처받은 이게 팬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잖아. 이게 계속 꼴찌 비슷하게 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살짝 나이도 들고 그래서 좀 흥이 좀 떨어졌는데 솔직히. 근데 한동안은 상당한 팬이었고요. 특히 최동원 이럴 땐 난리 났지 부산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롯데 팬이었고 부산 사람들 거의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 프로야구가 전성기가 언제냐면 그 80년대예요. 80년대. 그죠? 전두환 때 그렇잖아요. 뭐 그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 80년대면 이제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막 한참 40대 뭐 이럴 때인 거예요. 그죠? 30대 40대 이럴 때니까 그때 이제 막 왕성하게 사회생활 하실 때 그래서 막 딸내미 이제 손잡고 다 끌고 가가지고 가족들 다 끌고 가서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거기서 네.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보냈을걸요, 제 또래들은. 근데 본인도 이제 부산으로 자천돼서 이제 지역에 발령 받았을 때 야구 경기를 본 적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적이 있는 거랑 진짜 그렇게 즐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뭐 즐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연출된 느낌이 많이 든다 모든 것이. 저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슨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어색한 그 글귀에서부터 연설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 미국 연설문에서 따왔나 싶은 그런 얘기들 저도 정치인이지만요 연설이 정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때는 그 청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아야 되고요. 근데 미국의 정서하고 우린 다르잖아요. 저분이 뭐 유학은 갔지만 뭐 저도 뭐 LLM 했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고 이런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너무 미국물 먹은 티를 막 내고 저는 이게 왜 저럴까? 그러면 왜 저러시는 걸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연출을 하는 거지. 누가 뒤에 있겠죠. 근데 그건 연예인 같은 거예요. 연예인.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신 윤건영 의원도 연예인병에 걸린 것 같다라는 제가 지적하셨습니다. 병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만 연예인들한테 그 프로듀싱하는 그런 느낌인데 정치인은요 연예인적 요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콘텐츠와 본인의 진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연설을 할 때도 좀 투박해도 말이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와닿는다고요. 그 정량적인 연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잖아요. 그분이 무슨 아주 세련되게 멋있는 말을 써서 연설하신 거 아니지만 그분의 연설을 들으면 감동이 막 왔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진심을 담아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우선이고 거기다가 저런 어떤 연출은 그냥 일종의 장식인 것이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래서 저분은 정치를 이렇게 이렇게 정치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짝하고 처음에 좀 관심을 끌었죠. 주목을 받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연출을 막 하니까. 그리고 언론이 너무 심할 정도로 띄워졌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가지를 못하죠. 그냥 다시 꺼지고 있잖아요. 이제 뒷심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안철수가 예전에 새정치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막 반짝했는데 나중에 뒤로 가니까 본인이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실망하게 되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너무 심하게 연주를 하고 있다. 연예인처럼 하고 행동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거죠. 오해하는 네.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거 자체를 예. 너무 비판하기보다는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정치의 알맹이 또 자신의 경험과 진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탁 꽂히는 그런 투박하더라도 그런 연설을 해야 되고 그것은요 경험이 없이는 안 나옵니다. 갑자기 외워서 갑자기 누가 써줘서 갑자기 어디 유명한 연설문집에서 베낀다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서 난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갑자기 대선 주자 흉내 내지 말고 저는 좀 인정하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예, 너무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와중에 근데 또 PK 하면서도 울산을 안 갔더라고요. 그 좀 공교롭게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김기현 대표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의원님도 PK 지역 잘 아시고 네. 부산, 양산 이렇게 울산이 그렇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울산만 좀 빼서 왜 그럴까라는 뒷말도 나오긴 하던데 뭐 김기현 전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껄끄럽거나 혹은 편하진 않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공천 이슈가 결국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위원장한테 뭐 공천 주기 김기현 전 대표. 네. 공천 안 줄 모양이지 뭐. 안 줄 거라고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전직 당 대표인데. 네. 그래도 아니, 명분이 뭐 중요하지 울산을 않을까요? 안 가더라도 예. 저쯤 되면 뭐 부산이 울산하고 한 1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고 했을 텐데 아니면 그죠? 울산 갈 시간이 안 되는데 부산에 와서 얼굴이나 봅시다. 그랬겠지. 좀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울산 패싱한 거 아니냐라는 소위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당에서는 이제 일정이 너무 바빠서 지금 또 한 위원장 컨디션이 최악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그러니까 제 나왔더라고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뜨릴 수 있어요. 바쁘면. 근데 제 얘기가 전직 당대표고 1시간 거리면 부울경은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연락해서 오세요. 그 울산까지는 갈 시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안 불렀잖아. 네, 그 참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예.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 거부권 또 행사할 수도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이태원 특별법 참사? 관련해서 네. 사실 지금까지도 기록인데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면 사실 총선에 부담은 오히려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부담되죠. 너무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퇴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걸로 봐서는 대통령을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면 그렇게 자신 있게 퇴장했을까? 다 얘기가 된 거겠죠.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총선용이라서 거부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럼 보세요? 뭐 총선 한 6개월 전부터는 일하지 말지 뭐. 국회 문 닫지 뭐.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따지면. 논리면 모든 법을 웃기는 하면 거 안 된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수사도 나 저기 출마해야 되니까 나에 대한 수사 중단해.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빨리 하고 싶었으면 빨리 합의해서 총선 때 총선 때 이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빨리 하자. 그죠? 그렇게 해서 이미 한 몇 달 전에 이슈화 했겠지. 이거 총선 전에 하면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빨리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 동의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다. 요거를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합의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국민들이 듣고
국민의힘 얘기가 뭐 나름 말이 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분들은. 저분들이라시면 국민의힘 정부 여당. 안 하고, 예.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예. 거지.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이의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러면 이의가 있는 부분을 탁 집어서 이래서 이가 있고 내 대안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여론전도 하고 해야지.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국민의힘 말이 일리가 있어. 저 정도에서 민주당 합의해.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 의견이 50%가 넘으면 아니 당연히 뭐 여론조사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의견이 만약에 50% 넘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밀어붙여서 원하는 대로 막 민주당이 가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팽팽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론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린 게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논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선 돼서 하니까 이거 총선용이야. 아니 그리고 딱 까놓고 얘기해서요. 잘못을 많이 했어. 만약에 책임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그거를 총선 전에 그걸 가지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당의 권능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는 게 야당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야당인데 자신들이 그런 걸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야당이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지. 그 야당이 무슨 야당이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정말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지 자기들이 미리미리 하든지.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법안이든 어떤 정치 행위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좀 마뜩찮은 법안이나 정책은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야당은 주장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독재라고 하는 거야. 사실 오늘 의원님 편찮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목소리가 커졌어. 막판에 이 거부권 이야기에 불붙으셔서 아픈 이현주도 이제 뛰게 만드는 이 거부권 정국 심지어 독재라고까지 규정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니 정치를 해야 하고 뭘 논쟁을 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면 안 돼. 무조건 야당이 총선 전에 가만히 있어야 돼. 어디 민한당입니까 옛날에?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사고방식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아픈 이현주 의원님까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배경아님께서 의원님 일정 소화하시느라 건강 이제 빨리 쾌유를 하시길 바란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행보도 응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고민해서 네. 편찮으신데도 갑자기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약간 아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속 시원한 이야기 해주시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국회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그냥 국회 문 닫으면 될 것 같아. 거부권 행사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렇죠. 그리고 법안 저런 식으로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논쟁도 안 벌이고 국민들 여론전도 안 하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자기들 위주로 막 그냥 땡깡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럼 저렇게 할 거면 저건 정치가 아니지. 저거는 그냥 사표 내고 다 하지 마. 그러면 귀찮은데. 의원님 여기까지 하실까요? 몸도 안 좋으신데 마음의 불을 제가 끼얹으면 더 회복이 느려지시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아무쪼록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안 좋으셨는데 올 때마다 조금 컨디션이 다음 주에는 꼭 회복하셔가지고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의 뉴스인 1월 11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검찰 출신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04개가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은 이북이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시대 100가지 질문, 대구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시사인이 낸 책이거든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널리 입소문 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만권 박사의 정치하는 인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